이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의 생방송 도중 전 세계 시청자들을 경악게 한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맨유에 바친 골수 기자 니세르 킨셀라가 라이벌 팀 주장인 손흥민의 우승을 보며 생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며 나는 패배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금기를 깨버린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승컵을 든 손흥민을 향해 나이키와 애플의 글로벌 CEO들이 백지 수표를 줄 테니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며 런던 숙소 앞까지 찾아와 노숙을 자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인들과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는 2200만 파운드의 의구심으로 시작해 10년의 인내를 거쳐 마침내 전 세계의 항복을 받아낸 캡틴 손의 위대한 3600일의 사투를 공개합니다. 0대4 참패의 비난 속에서도 혼자 남아 기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그의 미공개 실화부터 완벽한 결말 뒤에 숨겨진 전율 돋는 뒷이야기까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국 런던의 아침은 유독 낮게 내려앉은 구름과 함께 시작됩니다. 축구가 종교인 이 땅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패배는 곧 삶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특히나 그 패배가 라이벌 팀과의 결승전이었다면 팬들은 며칠, 아니 몇 달을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 철칙과도 같은 축구계의 금기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국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 중 한 명인 니세르 킨셀라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붉은 제국의 영광과 함께 해온 자타공인 레드 데빌스의 일원입니다. 그런 그가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맨유를 위해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고백해야겠습니다. 토트넘의 우승이 결정되던 순간, 그리고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그 찰나, 제 안의 맨유 팬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엔 오직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감복한 축구 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우승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라이벌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것은 영국 축구판에서 배신에 가까운 행위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킨셀라 기자의 눈은 진심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자처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손흥민이 골을 잘 넣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킨셀라 기자가 지켜본 손흥민의 지난 10년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커리어가 아니라 한 인간이 타국에서 증명이 아닌 존중을 쟁취해 나가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5년 손흥민이 처음 런던 땅을 밟았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이적료 2200만 파운드. 지금의 가치로 보면 저렴해 보일지 모르나 당시로서는 아시아 선수에게 지불하기엔 너무나 큰 도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던 금액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독일에서 온 이 청년이 프리미어리그에 거친 몸싸움을 견딜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첫 시즌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적을 고민할 만큼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당시 훈련장 근처에서 마주쳤던 어린 손흥민을 기억했습니다. 경기에 나가지 못해 속이 타들어갈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취재진을 향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만한 스타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이웃집 청년 같은 그 겸손함이 킨셀라 기자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팀에 녹아들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이 낮춘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관을 썼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킨셀라 기자는 손흥민의 인성이 단순히 친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 통제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말합니다. 영국 기계들은 압니다. 누가 비즈니스로 웃고 누가 진심으로 웃는지요.
손흥민은 팀이 대패한 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버스에 오를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기자들의 날 선 질문을 몸으로 받아내는 선수입니다. 맨로 기자가 증언했듯 0대 4라는 참혹한 결과 앞에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수가 마침내 17년 만에 팀의 트로피를 안기고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킨셀라 기자의 이 고백은 삽시간에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메뉴 팬들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내 손흥민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조차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영국 땅에 뿌린 인격의 씨앗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축구는 골로 기억되지만 사람은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손흥민은 이미 PL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레전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인간의 진정성이 어떻게 견고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막으로 이어집니다. 2015년 8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 내린 한 청년의 어깨에는 기대보다 무거운 의구심이 얹혀 있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2,20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수천억 원의 이적료가 우스운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한 이 수치는 영국 현지 언론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들은 토트넘이 도박을 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독일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는 템포 자체가 다르다. 아시아 선수의 피지컬로 잉글랜드의 거친 수비수들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성 팬들은 이적료 대비 효율을 따지며 손흥민을 반짝 스타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2,200만 파운드가 훗날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로 쓸 가장 값진 투자가 될 줄은 말입니다. 손흥민의 첫 시즌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발바닥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쳤고 잉글랜드 특유의 빠른 공수 전환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독일 시절 얻었던 손날두라는 별명은 무색해져 갔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밤마다 런던의 낯선 집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지하게 독일 복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볼프스부르크와의 이적 협상이 구체적으로 오갔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의 진짜 기질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도 끝난다는 절박함이 그를 깨웠습니다. 손흥민은 남들이 훈련장을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수백 번, 수천 번의 슈팅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잉글랜드 수비수들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근육량을 늘렸고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밤새 경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이 시기 손흥민을 가까이서 지켜본 구단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훈련장에 갈아넣고 있었다. 2,2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구단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손흥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진했던 첫 시즌을 뒤로하고 맞이한 두 번째 시즌, 손흥민의 발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정교한 슈팅. 영국 수비수들은 처음 보는 유형의 동양인 공격수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운이 좋았다던 현지 언론들의 평가는 놀랍다로 바뀌었고 이내 경이롭다는 찬사로 탈바꿈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팀의 해결사 자처했고 수비 가담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 태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적 초기 그를 비웃던 현지 팬들은 이제 경기장에 나이스 원선이 노래를 울려 퍼뜨리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킨셀라 기자가 언급했던 2200만 파운드의 기적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오직 성실함과 실력만으로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정글의 정점에 섰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골든부트 수상, 통산 100호 골 돌파, 그리고 마침내 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그가 걸어온 3600일의 시간은 매 순간이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의 이적료가 비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였습니다. 라이벌 팀의 기자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진정성. 2200만 파운드로 시작된 이 서사는 이제 한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런던의 차가운 시선을 어떻게 뜨거운 열광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더 깊은 내막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2023년 여름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인 엠필드 트레이닝 센터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수년간 팀의 상징이자 손흥민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영혼의 파트너로 불렸던 해리 케인이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로 꼽히던 손케 듀오의 해체는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가장 믿음직한 닻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토트넘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중위권 팀에 불과하다. 이제 손흥민은 집중 견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팀을 지탱해온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이제 30을 넘긴 아시아인 공격수 손흥민뿐이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인간이기에 그 고독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빈 라커룸 옆자리 경기장 안에서 눈빛만 봐도 통했던 단짝의 부재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손흥민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경기장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해리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팀의 상징적인 존재들이 모두 떠나간 상황에서 구단은 그에게 주장 완장이라는 전례 없는 무게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141년 역사상 비유럽인으로서는 최초의 정식 주장.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팀의 모든 실패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중압감 속에서 홀로 폭풍우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케인의 빈자리를 슬픔이 아닌 책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어린 선수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신입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지 못할 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더 이상 한 명의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영혼을 돌보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오직 골문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팀이 수세에 몰릴 때면 가장 먼 거리를 달려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해 비난받는 한이 있더라도 팀이 이길 수 있다면 기꺼이 조연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타적인 마음가짐은 그를 더욱 날카로운 공격수로 만들었습니다. 케인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그는 비로소 토트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축구를 완성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손흥민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주춤해도 역시 케인이 없으니 안 된다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언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기장에서 증명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의 종아리는 멍투성이었고 경기가 끝난 후 그의 유니폼은 항상 진흙과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던 팬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케인을 잃었지만 더 위대한 리더 손흥민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겨진 자의 고독은 어느덧 거대한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믿고 남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는 흩어지려던 토트넘 선수들의 마음을 단단히 묶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전 세계의 의구심 섞인 눈초리를 홀로 받아내야 했던 그 뜨거웠던 여름과 가을. 손흥민은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며 진짜 왕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이벌 팀의 팬들조차 저런 주장을 가진 팀이 부럽다고 말하게 만든 그 숭고한 헌신의 서막. 이제 홀로 선 손흥민이 어떻게 토트넘을 이끌고 불가능해 보였던 우승컵을 향해 진격하는지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경기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팀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0대4라는 처참한 점수로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수만 명 홈팬들의 야유가 등 뒤를 찌를 때, 그라운드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잔인한 감옥이 됩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들이라면 이런 날 고개를 숙인 채 가장 먼저 라커룸으로 숨어버리거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맷 로 기자가 내가 손흥민이라는 인간을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라고 꼽았던 그 전설적인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토트넘에게 있어 재앙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전술은 꼬였고 선수들의 발은 무거웠으며 상대팀의 슈팅은 때리는 족족 토트넘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의 절반이 비어버릴 만큼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선수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손흥민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조차 오늘 손흥민은 보이지 않았다며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 지하의 믹스트존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패배에 분노한 기자들은 날 선 질문을 준비하며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토트넘 선수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선수들이 인터뷰를 거부하고 뒷길로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려던 그 순간 저 멀리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자괴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피하지 않고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맷 로 기자는 당시의 전율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보통 그런 참패를 당하면 주장이라도 인터뷰를 피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당당하게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마디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 그는 전술 탓도 동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주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먼 길을 찾아와준 팬들에게 상처를 드려 가슴이 찢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 공격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비판이 옳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가 무려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패배한 팀의 선수가 이토록 길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피하는 대신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동료들이 조용히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맷 로 기자는 그날 밤 기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4 참패였지만 기사의 내용은 토트넘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손흥민에 관한 찬사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언론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웃을 때만 친절한 나이스 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프로 정신을 가진 진짜 리더였습니다. 킨셀라 기자 역시 말합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골 기록 때문만은 아닙니다. 패배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믹스트존에서 끝까지 남아 우리를 존중해줬던 그의 인품 때문입니다. 그는 기자들을 단순히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대접해줬습니다. 이날의 인터뷰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분노했던 팬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주장의 진심 어린 모습에 오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0대4의 대패가 오히려 손흥민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된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밤 가장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라커룸에 홀로 앉아 경기를 복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짊어진 완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던 밤이었습니다. 실력보다 위대한 인성, 승리보다 값진 태도. 맨 로 기자가 편집에서 잘렸어도 나는 손흥민을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농담 섞인 진담을 던진 배경에는 이런 숭고한 프로 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꽃다발로 바꾼 이 경이로운 반전 스토리. 축구 역사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선수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저무는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의 모든 영광과 상처를 함께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눈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의 아쉬움, 그리고 영혼의 파트너들이 하나둘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나갈 때도 손흥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왜 우승권 팀으로 떠나지 않느냐, 커리어를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 섞인 조언을 건넸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토트넘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보답해야 할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킨셀라 기자가 평생을 응원해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세계의 시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로 쏠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무려 17년 동안 이어져 온 지독한 무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 중심에는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중계 카메라는 손흥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면서도 평온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런던에 도착했을 때의 그 풋풋했던 청년은 이제 팀의 모든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메뉴의 파상 공세에 토트넘은 고전했고 수차례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선수들은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시가 새겨진 완장을 찬 손흥민이 있었고 그 주장이 그라운드 구석구석을 누비며 끝까지 싸우자고 외치는 목소리가 동료들의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후반 40분 승부를 가른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넘어온 긴 패스를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낚아챈 그는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질주했습니다. 킨셀라 기자가 극찬했던 그 푸스카스급 질주가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숨을 죽인 찰나 손흥민의 양발 중 어느 발에서 슈팅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강력한 오른발 슈팅. 공은 그림 같은 궤적을 그리며 메뉴의 골망 구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코너 플렉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포효에는 지난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무관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울분,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명,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팬들을 향한 보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고 전광판에는 타터넘 1맨 UTD 0이라는 스코어가 새겨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17년 만에 우승. 휘슬이 울리는 순간 손흥민은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패배해 울었던 그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고 상대팀인 맨유 선수들조차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관중석에 있던 맨유 팬들조차 손흥민이라면 인정한다며 기립박수를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킨셀라 기자가 맨유 팬인 나조차도 그의 우승이 행복했다고 말하게 만든 그 위대한 순간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손흥민. 그는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기 전 잠시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7년을 기다려온 팬들의 환호,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수천 장의 태극기,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땀 흘린 동료들의 얼굴. 그는 주장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트로피를 하늘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금빛 가루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로피를 든 손흥민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대미를 장식하는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이 우승은 단순한 기록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00만 파운드의 의구심으로 시작해 10년의 헌신을 거쳐 완성된 의리의 서사시였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이 장면을 보고 마치 마이크를 내려놓는 전설적인 가수의 마지막 공연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트넘에 남겼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손흥민의 이름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토트넘의 역사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며 그가 들어올린 이 트로피는 실력보다 인내가, 재능보다 진심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결말은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승 후 손흥민의 위상은 이제 축구장을 넘어 전 세계 비즈니스와 문화계의 중심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 밤, 축제는 런던의 호스퍼 웨이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뉴욕의 마천루,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의 본사들이 위치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마케팅 부서들은 그야말로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우승 커리어까지 장착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 스타의 광고 모델 발탁 수준을 넘어 이제 전 세계 거물급 CEO들이 왜 손흥민을 모시기 위해 백지 수표를 들고 줄을 서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즈니스 서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스포츠 용품의 제왕 나이키와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기업에게 광고 모델은 차고 넘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 배우, 스포츠 스타들이 그들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이 달랐습니다. 최근 공개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키와 애플의 고위 관계자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모델이 아닌 브랜드 앰베서더 이상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의 득점 숫자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쌓아 올린 무결점의 신뢰 자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스타들이 막대한 계약금을 받고 광고 모델이 되지만 사생활 문제나 구설수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프리미어리그라는 거친 정글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성실했고 겸손했으며 가족과 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키의 한 임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골을 넣는 선수보다 100번의 인터뷰에서 모두 팀과 팬을 먼저 생각하는 손흥민 같은 인격체가 필요하다. 그는 브랜드의 안전핀이자 최고의 자산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백지 수표를 내미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애플의 CEO 팀 쿡이나 나이키의 최고 경영진들이 주목한 것은 손흥민의 회복 탄력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부상과 슬럼프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도 손흥민은 분노하기보다 실력으로 응수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단단한 내면은 전 세계 MZ 세대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팝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동양인 청년의 기적과 라이벌 팬조차 울리는 품격이라는 압도적인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사는 수조 원의 광고비를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천연의 가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LAFC 이적설과 맞물려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형 제작사들은 손흥민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안했고 실리콘밸리의 IT 거물들은 손흥민과 함께하는 자선재단 설립이나 브랜드 런칭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가진 깨끗한 이미지가 향후 20년, 3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 마이클 조던이나 데이비드 베컴처럼 하나의 독자적인 브랜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흥민이 가진 아시아 시장의 열쇠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 팬들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글로벌 축구 팬들에게 손흥민은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그가 입는 옷,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가 신는 신발은 곧 신뢰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손흥민과 계약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활기찬 시장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셈입니다. 킨셀라 기자가 언급했던 손흥민은 2,20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완벽한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사령관이며 경기장 밖에서는 수조 원의 가치를 움직이는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그가 훈련장에 들어설 때 입는 사소한 티셔츠 한 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그가 내뱉는 따뜻한 인터뷰 한 구절이 기업의 주가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엄청난 자본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지수표 제안 앞에서도 그는 나의 본질은 축구선수이며 나의 가치는 경기장에서 증명된다는 초심을 지켰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정성이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를 더욱 갈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남자. 전 세계 비즈니스 거물들이 그의 발끝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을 얻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전 세계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로피와 백지수표를 모두 손에 쥔 이 위대한 주장이 커리어의 정점에서 마주하게 될 마지막 운명은 무엇일까요?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거장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관객들의 함성이 귓가에 이명처럼 남았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환희일까요? 아니면 허탈함일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의 우승 직후 모습을 묘사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숭고함이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전설적인 록스타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무대 위에 쏟아붓고 마지막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과 같았다는 시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주인공이 자신이 증명해야 할 모든 숙제를 끝마친 성자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뜻입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 토트넘의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 같은 축제의 한복판에서 주장 손흥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자신의 망막에 그리고 심장에 하나하나 새기려는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기장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가장 먼저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관중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춘천의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하루 수천 번의 슈팅을 함께했던 아버지, 그리고 타국 땅에서 아들의 끼니를 챙기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손흥민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200만 파운드의 비아냥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주장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그 순간 손흥민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토트넘 원정 팬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팬들은 이미 목이 터져라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입단했을 때 너는 누구냐고 묻던 차가운 시선들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캡틴이라는 뜨거운 고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관중석 끝까지 다가가 팬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들어올려 손흥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트로피를 직접 만져보게 해주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킨셀라 기자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장면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라이벌 팀인 맨유 팬들이 남아있는 구역으로도 향했습니다. 보통 패배한 팀의 팬들은 우승팀의 세리머니를 보지 않고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맨유 팬들의 상당수가 자리를 지키고 서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킨셀라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축구 역사에 남을 진풍경이었습니다. 적군의 수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적군 팬들의 모습. 손흥민은 그들에게도 정중히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축구라는 전쟁터는 인류애가 흐르는 화합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상식 후 이어진 공식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이냐, 이적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입을 열자마자 모든 질문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트넘에게 드렸습니다. 저의 20대 전체를 바친 이 팀에서 트로피를 들 수 있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현장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다는 달관의 경지. 킨셀라 기자는 이 순간이야말로 손흥민의 커리어 중 가장 위대한 결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팀의 영광을 안기겠다고 했던 10년 전의 그 약속을 말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를 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축제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손흥민은 가장 먼저 짐을 챙겨 경기장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대신 그는 고요한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1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낯설기만 했던 그 거리들이 이제는 고향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200만 파운드의 꼬리표는 이제 프라이스리스, 즉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내려놓을 준비를 마친 거인 손흥민이 보여준 이 완벽한 결말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은퇴나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을 다해 한 분야에 헌신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손흥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발자국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음을 알기에 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벽한 마침표를 찍은 손흥민에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다음 챕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숨죽여 기다리는 손흥민의 마지막 메시지,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에 그토록 열광하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때로는 내 일처럼 기뻐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일까요? 킨셀라 기자가 눈물을 흘리고 맨 로 기자가 패배 속에서도 그를 찬양하며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백지수표를 내민 진짜 이유는 그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가능에 대한 유쾌한 도전입니다. 인종차별의 차가운 시선과 동양인 선수를 향한 무형의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하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은 분노나 원망 대신 미소와 실력으로 응수했습니다. 그가 골을 넣고 카메라를 향해 찰칵 세리머니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이 순간을 팬들과 함께 영원히 박제하겠다는 약속이었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이유는 그 미소 속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리더십의 새로운 정의를 썼습니다. 과거의 리더들이 카리스마와 권위로 팀을 이끌었다면 손흥민은 공감과 희생으로 동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0대4 패배의 비난을 홀로 감당하고 신입 선수의 적응을 위해 자신의 휴식 시간을 쪼개 밥을 사고 말을 걸어주는 주장. 동료의 골을 자신의 골보다 더 기뻐하며 달려가 안아주는 그의 모습은 나보다 우리가 먼저인 가치를 잊고 살던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동료들이 우리는 손이를 위해서라면 경기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뿌린 진심이 거둔 거대한 신뢰의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축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나이키와 애플이 그를 원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성실함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가 갈망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기복 없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가 포기했던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걸어온 인고의 시간은 성공에는 요행이 없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스포츠라는 도구를 통해 가장 우아하게 드높인 푸른 눈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번 우승을 완벽한 결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정점에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켰던 의리 때문입니다. 수많은 빅클럽의 유혹과 천문학적인 연봉 제한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키워준 토트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팀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던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비즈니스가 난무하는 현대 축구판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이 고전적인 의리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킨셀라 기자가 메뉴 팬임에도 행복했다고 말한 배경에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로서의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흥민에게 받은 감동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편견에 부딪히든 진심을 다한다면 세상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남긴 발자국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이정표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삶을 버텨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던 그 밤의 공기, 런던을 가득 채웠던 나이스 원 소니의 노랫소리,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 짓던 수많은 한국 팬들의 모습은 축구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가슴속에 심어놓은 월드클래스의 품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흐르면 쇠퇴할 수 있지만 인성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인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며 우리를 위해 뛰고 우리를 위해 웃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낳고 전 세계가 사랑한 위대한 주장 손흥민. 그의 10년 헌신의 경의를 표하며 그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비행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